상점런이라고 이제 하는 거 하나 보여드릴 건데 텔레포트를 아이템을 사면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지금 제가 2번인지 3번인지 정도 본 것 같은데 30번, 40번을 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신 채널 운영하고 있는 동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디아블로2랑 또 이번에 레저렉션이 나오면서 스피드런으로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스피드런 빨리 달린다는 뜻인데 빨리 깨고 각종 글리치, 버그라든가 이런 것들도 꿰뚫어서 무조건 그냥 클리어를 빨리 하는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을 스피드런이라고 하는데 디아블로는 사실 운의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저는 겸손한 티를 내는 게 아니고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제가 현재 1위로는 이제 돼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접하고 하면은 저보다 잘하실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피드런 사이트에 다 이제 1등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소서리스의 기록을 갖고 있는데 47분 노말 기준. 조금 잘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내외? 3, 4시간? 보기엔 되게 쉬워 보여요. 저게 어려운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을 했는데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는 방법과 포인트 지점이 좀 몇 가지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만 알면은 빠른 시간대에 클리어 가능하고 좀 방법을 모르면 난 좀 디아블로 좀 할 줄 아는데? 이런 부지성 접근으로는 좋은 시간이 나오기 어려워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소서리스를 할 거라고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뭐 아시다시피 좀 소서리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좀 부드럽게 색다른 드루이드를 한번 스킬 메커니즘 자체가 좀 소통하면서 부드럽게 할 수 있는 편안한 스킬들을 갖고 있는 그런 계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이 게임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보험은 아니고요. 이 싱글을 할 때는 인원수를 조정을 해서 해요. 그래서 인원수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플레이어스 8인방이 이제 풀방이라 아이템 드랍률이라든가 몬스터를 좀 더 강하게 해서 경험치를 더 빨리 먹고 하드코어랑 소프트코어의 차이는 헬런에서는 좀 바뀌어요. 좀 죽으면 좀 멘탈이 많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프트코어 같은 경우에는 노말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죽는 일도 그렇게 흔하지 않고 무리해서 플레이를 해버리면 죽을 때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봐요. 이 캐릭터 하면서 죽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그냥 무리해서 빨리 가야겠다 이러면은 뭐 죽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죽기 어려운 캐릭터예요. 이 캐릭터는 druid는 그냥 이 독뱀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염색들을 몬스터들 해주는데 이 독뱀이 그냥 알아서 다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한 손은 잠깐 놀고 약간 진짜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런 캐릭터인데 근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액트 1 정도만 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9버전으로 바꿔주는 이유는 물약을 더 빨리 살 수 있고 또 더 싸게 또 빨리빨리 플레이하게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레거시로 바꿔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안다리에를 향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액트 1 보스가 이제 안다리에입니다. 스피드런에서는 운의 요소도 정말 중요하고 이제 몬스터의 운도 중요하고 아이템의 운도 중요한데 사실 맵이 반 이상이에요. 맵이 매번 랜덤이긴 한데 이 맵의 방향성을 어떻게 알고 가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을 때도 우측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아는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왼쪽으로 갈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모르는 분들 저 오른쪽을 다시 동선 낭비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사이트 정리들이 보면 굉장히 잘 돼 있고 많은 판수, 많은 게임 하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리고 이제 이 맵 같은 경우는 이제 변수 맵이라고 해요. 저는 방향성을 알고 이제 선택을 해서 간 건데 제가 원하는 다음 맵이 나오지 않고 이 던전에 2층이 나왔어요. 이 다다음 맵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다크우드로 가야 하는데 여기 2층 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 동선 낭비를 한 겁니다. 쓸데없이 여기를 그렸으니까요. 여기에 맵이 없는데 끕니다. 이미 껐어요 지금.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는 20-30초 정도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기록을 세워둔 게 타이트하다 보니까 저런 잔실수가 나와버리면은 누적이 되면은 결국 이 소모가 좀 커요. 제 기록이 어차피 안 깨질 걸 알기 때문에 초반에 실수를 해버리면은 그냥 꺼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보죠. 처음에는 마인드가 뭐하러 보냐 그냥 몸으로 때려맞자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였는데 기록이 이제 어느 정도 상위권으로 올라오면서 보지 않고서는 이게 잘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좀 이제 좀 빌드를 어떻게 하는지 어차피 이게 게임이 한정적이라 빌드 자체가 다 겹칩니다. 다양하게 막 뭐 롤 같은 게임처럼 이 룬에 뭐 이 템트리 이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한정적인 스킬, 한정적인 운의 요소에 맡기는 아이템 드랍이기 때문에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냥 1등하고 2등 해놨으면은 그냥 그 사람이 최강 빌드인 거예요, 그냥. 일단 지금 이제 저희가 지하무지 1층에 왔잖아요. 지하무지 1층까지 오면서는 맵에 대한 기준이 다 있는 시스템이 다 있었어요. 여기 이제 시스템이 없습니다. PD님이나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보면 뛰는 게 다네. 말 그대로 정말 뛰는 게 다였어요. 생각하신 것보다는 다르게 맵의 이제 시스템을 알고 좀 빠르게 뛰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운의 요소가 강력해지고 다음 맵이 빨리 나왔다. 제가 그냥 찍기를 잘한 그런 맵이에요. 이 지하묘지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규칙이 하나 나왔어요. 이제 팁을 하나 좀 알려드리면은, 지하묘지 웨이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뭐 웨이포인트는 이제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바라봤을 때 맵도 이제 한시를 향하고 있고 제 캐릭터도 지금 한시를 향해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은 오른팔 기준으로 오른벽이 되겠죠? 요 벽. 요 벽을 기준으로 타고 나가면은 다음 맵이 나와줍니다. 이제 빨리 나오냐 늦게 나오냐는 뭐 이제 운의 영역이고요. 시스템은 그렇다. 이 기준들이 다양한 맵들에 다양하게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1층이나 3층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운의 영역. 아, 네네네. 같은 팀 중에 동생이 제 기록을 엄청 추적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제 기록을 넘을 것 같기는 해요. 뭐가 넘어오면 또 뭐, 또 잘하네. 그러고 이제 또 넘겨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또 제가 또 한번 또 뛰어넘을 때도 있는 거고. 이 스피드 러너를 하는 뭐 해외 친구들이나 저희 동생이나 다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걸 할 거예요. 이 게임을 해놓고서 검토를 해보는 거죠. 자가 피드백이라고 할까요?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빨랐겠다. 이 실수를 안 했으면 좀 더 빨랐겠다. 이제 했을 때 자기 그 한계의 그 기록치가 보여요. 제가 그 47분이라는 그 기록을 해놨을 때 이 소서리스는 최고의 그 컨디션과 실수가 안 나왔을 때 39분까지는 가능하겠다. 근데 그게 이제 엄청 어려운 거죠. 왜냐면은 말씀드렸지만 디아블로는 정말 운의 요소가 강합니다. 한두 판 해가지고선 그런 천상의 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판이 잘 안 와요. 며칠씩 걸리면서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쯤 정도 하면은 내가 요 정도 시간까지는 가능하겠다. 이제 조금씩 줄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안다리엘 이제 액트 1 보스인데, 보통 이제 스피드런을 할 때는 1인방으로 다시 낮춰요. 좀 더 빨리 잡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낮추지 않았어요. 그냥 풀방 그대로. 이제 그 이유가 아이템의 드랍률이 좋아지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게임 했을까요? 지금 게임을 하면서 약간 느끼시는 게, 지금 뛰기만 하고 있잖아요. 뛰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신발이 정말 중요해요. 신발에서 달리기가 빨라지는 옵션이 붙어있는 그런 아이템, 그게 나와주면은 기록이 신발 하나가 그렇게 크냐 할 수도 있는데 5분 막 이렇게 차이 납니다. 모든 캐릭터들이 다 뭐 잡는다면은 풀방으로 잡긴 잡는데, 이 드루이드는 이 안다리엘을 풀방으로 잡기 정말 좋아요. 안다리엘이라는 이 보스몬스터 자체가 불에 약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드루이드는 불 스킬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드루이드는 이렇게 편안하게 좀 잡아볼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안다리엘이 잡히고 나면은 빠르게 나가요. 빠르게 나가고 빠르게 제접을 해요. 다음 맵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NPC한테 바로 누르고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을 이제 하는 습관이 된 이유가, 모든 스피드런 타이머를 사용하는 게임들이 다 비슷할 텐데 이 로딩 시간대 시간이 멈춰져요. 로딩 타임이라고 해야 되죠. 지금도 이렇게 액트를 이동할 때 잠깐 까맣잖아요. 이 잠깐의 1, 2초, 3초 이 시간을 멈춰줍니다. 실제 게임 플레이 시간이랑 로딩 시간이랑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거를 다 포함한 시간으로 실질적으로 자기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액트 2를 이제 진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운이 되게 좋았어요. 마을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 맵이 우측에 나와줬거든요. 만약에 근데 여기 맵에서 끝자락에 다음 맵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그만큼 손해를 보고 가는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맵이 총 3개의 재료를 찾아야 돼요. 이 메마른 언덕에서 재료를 하나 찾아야 되는데 동선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웨이포인트가 찍혔기 때문에 이 맵에서 찾아야 하는 재료는 스킵을 하고 다음 맵부터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맵에서 포탈을 열어놓고 또 세이브를 하고 진행을 하거나, 다음 맵 웨이포인트까지 찾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왼쪽을 선택한 이유는 오른쪽이 막혀있는 거를 알기 때문이에요. 막혀있죠. 들어왔을 때 너는 어떻게 오른쪽이 막힌 걸 알고 왼쪽으로 진행을 하냐,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많은 판수로 이렇게 된 거라서, 이게 그래서 배움의 중요성이라고. 사이트에 가면은 이래 해서 이런 출발과 이런 방향성 때는 이 벽은 막혀있고 여기로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약간 논문식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영어로. 지금 보면 또 이제 비어져 있는 아이템들이 많잖아요. 스피드런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나와서 만들어서 끼워두면 좋긴 좋은데, 역시나 운의 요소라 무조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이 방향에서는 한시 방향으로 가면은 다음 맵 시스템이에요. 이게 좀 비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디아블로 피지컬 게임이에요. 좋은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는 운이 많이 따라줘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 게임 자체는 피지컬 게임입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스킬도 어떻게 자기가 잘 보고서 사용을 하는지도 중요하고. 여기 혹시 아시나요? 여기 팁 있는 거 아세요? 없어요. 네, 찍어주세요. 25%입니다. 한시로. 네. 운이 좀 좋으신 편이세요? 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스템이 나온 게,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간 소모가 조금 되는 지역이라, 제가 생각하는 방법 중 하나는 맵의 고도를 따졌을 때 맵의 방향성으로 액트2가
시작했을 때부터 정해진 방향의 느낌으로 소환술사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 끝에 정답인 것처럼 소환술사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게임을 이번 판 진행을 하면서 X2의 맵 구도 자체는 1시 방향 쪽이 맞긴 했어요. 1시와 5시. 저는 그래서 1시나 5시일 거라 예상하는데 맞죠. 운이 굉장히 좋은 편이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1시나 5시 우측 방향일 것 같다고 말했지만 이게 제가 그냥 운이 좋아서 맞췄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제 맵의 구질이 이해가 돼서 제가 정확하게 맞췄던 걸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절대로 저를 따라해라라고는 말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퀘스트 창에 저희 보통 디아블로 유저들은 중사라고 합니다. 중사같이 생겼으니까 이 중사는 오른쪽 두 번째 있어요. 신비술사의 협곡이죠. 레거시 이름인데 신비술사의 협곡에 이제 7개의 무덤이 있는데 이 7개의 무덤 중에 이 중간에서 바로 오른쪽 일단은 중사를 먼저 가볼게요. 이 무덤 문양이 고정입니다. 디아블로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보고 그냥 어딘지 알고 그냥 뛰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중사 문양이 있죠. 이제 요 아래 내려가면은 세모가 있어요. 그죠? 세모죠. 그리고 또 이제 요 아래 내려가면은 반달 동그라미가 있어요. 여기 반달 동그라미. 근데 이게 왼쪽에도 이제 3개의 무덤이 있어요. 이게 다 고정 문양이에요. 만약에 요번에 이 X2의 보스가 있는 방이 세모다. 그러면 이게 이제 중사가 아닌 세모가 뜬 거죠. 디아를 좀 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다 외우고 계세요. 외우려고 외웠다는 게 아니라 이게 파밍 게임이다 보니까 많이 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그냥 몸소 그냥 구구단 외운 것처럼 외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를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탈라시아 무덤에서도 이 방향이잖아요. 보통은 항상 진행성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문이 7시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왼쪽 벽을 타고 가면은 이제 보스가 있는 방이 나와요. 이게 시스템이긴 한데 그렇지만 변수는 항상 존재한다. 근데 높은 확률로 거의 시스템이 맞아요. 항상. 이제 여기서도 여기를 왜 안 들어가냐 들어가봐야 막힌 걸 아니까 타일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구조를 봤을 때 이미 저기는 막혀 있는 곳이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지어버리는 거죠. 이제 아까 안다리엘 같은 경우 불에 약하고 생각보다 또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 분지이기 때문에 풀방으로 잡았어요. 이제 X2의 듀리엘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좀 세요. 그래서 이제 1인방으로 낮춰서 좀 빨리 잡을 수 있는 플레이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듀리엘을 잡을 때는 좀 어쩔 수 없이 좀 한 대, 두 대씩 좀 맞아요. 안다리엘 잡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안 맞는데 듀리엘 잡을 때는 조금씩 맞는데 이때 헤빙 쿠션을 좀 먹어주면은 듀리엘이 얼음 공격 속성을 하는 그런 보스라 좀 덜 아픕니다. 반려 신발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려 신발이 만약 나왔으면 조금 피했을 텐데 지금 거의 좀 두드려 맞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 이게 이제 스킬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달력 세팅이 좀 되면 보셨다시피 모르기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이렇지만 거기서도 이득을 보고 이렇게 보스를 잡을 때도 좀 이렇게 이득을 본다. 근데 지금 이제 느려 터졌기 때문에 때리는 것보다 약간 맞는 게 더 많은 느낌으로 이렇게 한 대 때리고 세 대, 네 대 맞는 그런 느낌으로 좀 잡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피가 많이 좀 빠졌죠? 여기서 스킬 한번 써주고 마을 가서 치료만 받고요. 바로 앞에 또 치료받을 수 있거든요. 소서리스는 되게 쉽게 잡아요. 소서리스는 이제 용병 몸빵을 세워요. 그리고 소서리스가 약간 밸런스 타겟 스킬이 하나 있어서 전자기장이라는 스킬이 있는데 몬스터들의 질에 상관없이 체력을 퍼뎀으로 깎아버려요. 좀 세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그냥 그 스킬 하나면은 어떤 보스 몬스터들이든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 지금 용병 얘기하는데 그럼 드루이드도 용병을 뽑아갖고 용병 몸빵 시키고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금 사용하는 스킬이 운이에요. 이게 올라오는 지역에 맞아야 데미지가 들어가요. 이 보스 몬스터를 이걸 쓰면서 같이 여기 움직이게 해줘야 그나마 맞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용병이 서서 몸빵을 해줬을 때 이 규칙적이지 않은 이 스킬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액트 3로 이제 넘어갈 거고요. 이제 보통 여기서도 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아마 하실 거예요. 메시프라는 NPC를 만나야 되는데 거기까지 뛰어가지는 않고 여기 하렘으로 들어와서 포탈을 열고 내려가면 이제 메시프가 바로 나와줘요. 그래서 다음 맵으로 이렇게 좀 또 빠르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요. 배틀넷에서는 보통 사용하지 않는데 저희 이제 싱글 스피드런 할 때는 여기까지 뛰어가지 않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스피드런 타이머에는 이 로딩 기능을 멈춰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또 NPC 통해서 백을 해요. 이 시간 동안 시간이 안 흘러가기 때문에 기록을 위한 거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도달하는 또 이런 시간 단축까지 하면서 합니다. 지금은 이제 또 액트 3인데 액트 3에서도 재료를 3개를 찾아야 돼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만담하면서 첫 번째 재료는 제가 찾은 상태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재료를 찾는 중입니다. 그래서 액트 3에서는 이제 메피스토를 목표로 이렇게 향해 가는데 이제 곧 있으면은 메피스토 많아질 거예요. 이제 장기를 이 재료를 3개 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상한 말 하면서 다도 3개를 구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잡으면은 마지막 파이널리 재료를 줘요. 갈림의 도리끼. 자, 이제 이 재료는 장기예요, 말 그대로. 장기가 뇌, 눈, 심장 이렇게 재료가 3개가 있습니다. 각자의 이제 던전을 찾아가 구해와야 하는데 이 친구들을 잡았을 때 칼림의 도리끼라는 재료가 나오는데 이거를 넣고 이제 조합을 해줍니다. 조합을 하면은 이렇게 완제품이 나와요. 이걸 껴야만 이 유혹의 보주를 부실 수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이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또 1층, 2층, 3층이 나와요. 그걸 다 뚫고 나가야 이제 메피스토가 나옵니다. 이제 1층에 내려왔습니다. 지금 방향성이 보면은 7시를 향해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맵은 이 출구, 이 보라색깔 조그마한 거 보이시죠? 여기서 7시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가 직접 바라보고 있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왼쪽이 되고 여기가 오른쪽이 됩니다. 그죠? 여기 1층 기준에서는 이 방향 기준 왼쪽 벽을 타고 가면 무조건 다음 맵이 나와요. 자, 나왔죠? 네, 이렇게. 자, 2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두 가지 있는데, 자, 이 맵에 나왔을 때 이 맵의 구도가 이렇게 11시 쪽으로 열려 있어요. 맵 자체가 11시 방향의 느낌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을 좀 잘 못 받을 때는 한번 꺾이게 잘못 갈 수는 있는데 11시 방향의 느낌으로만 가면은 다음 맵이 나옵니다. 어떤 방이든 다 포함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 11시로 열려 있었기 때문에 11시 쪽인 거지. 만약에 5시 쪽으로 열려 있고 1시 쪽으로 열려 있다. 그러면 그 시계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은 이렇게 다음 맵이 나와요. 나왔죠? 이거 진짜 내비게이션 게임이에요. 내려갔을 때 웨이포인트가 나오고요. 디아블로가 아까 파밍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디아블로는 파밍 게임인데 이 메피스토가 세상 불쌍한 보스 몬스터라고 해요. 이게 장난인지 정말 아니면 통계가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메피스토가 죽은 게 뭐 40조 번이라든가 계속 메피스토만 잡는 거예요. 왜? 가성비가 좋은 보스 몬스터라. 이걸 잡고 리방을 해갖고 또 메피를 잡고 리방에서 또 메피를 잡고 리방에서 또 메피를 잡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2층 웨이포인트로 왔을 때 다음 3층을 가는 길이 어딘지를 알아야 메피스토를 그만큼 더 빨리 많이 더 가성비 좋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웨이포인트 기준 왼쪽 방향, 그러니까 지금 캐릭터가 저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왼손이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갔을 때 다음 맵이 나오는 시스템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1층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2층에 내려왔을 때는 맵의 열린 방향으로 진행을 했을 때 다음 맵이 나오고, 그리고 다음 맵이 나왔을 때 나는 웨이포인트까지 찍고 가야 돼. 그랬을 때 뭐 아주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포탈을 열어두고, 포탈을 열어놓은 이유는 웨이포인트를 이제 찍었잖아요. 그럼 세이브가 된 거잖아요. 그럼 다시 포탈을 탔을 때 그대로 다시 3층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넘어와서 이제 옛날엔 강건너 불구경이라고 했는데 잠시만요. 왔구나.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좀 이런 마법 계열 캐릭터들은 이렇게 좀 쉽게 잡아볼 수 있어요. 넘어가서 그냥 마법만 쓰면 되기 때문에 지금 넘어왔죠? 소환수가 지금 하나 있는데 소환수로 메피스토 묶어주고 저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환수는 뭐 알아서 죽게끔 냅두고 메피스토가 여기 왔을 때 적정 거리 정도 되면은 지금 소환수한테 공격하는 거를 지금 제가 맞은 거예요. 소환수가 죽어야 되는데 잘 안 죽습니다. 그냥 스피드런. 그럼 스피드런 할 때는 이렇게 잘 맞았습니다. 스피드런 할 때는 여기로 끌고 올 시간이 어딨어. 야, 빨리 죽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아요. 일단 메피스토 잡혔고요. 이제 여기서는 3방향에 이렇게 맵의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맵을 그려놨을 때는 맵 자체는 마름모예요. 근데 3방향에 맵이 나오지만 그 규칙까지만 우리는 알 수 있고 나머지는 찍어야 돼요. 아까 소환수가 다음 맵이 여기 왼쪽 가면 나와요. 나왔죠? 이 다음 맵의 이 출구가 이 간격으로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온다. 이 규칙까지는 알 수 있는데 어느 방향이 다음 맵으로 이어줄지 이 부분을 이제 찍어야 되는 운게임이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맵인데 여기서도 다음 맵을 내려가는 맵이 운의 영역입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전 맵을 다 외우면 돼요. 이 디아블로의 이 맵이 랜덤으로 나오는 그 규칙이 곱셈이에요. 곱하기에 곱하기에 곱하기를 곱해서 또 이 맵이 나왔다가 내가 다음 방을 나갈 때 또 주사위를 굴려서 곱해서 또 다른 맵이 나오고 또 곱해서 다른 맵이 나오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계속 랜덤한 타일들이 나오는 그런 형식의 게임인데 그 타일들이 뭐뭐인지 박사처럼 다 외웠을 때 가능해요. 그게 5만 몇 개일걸요? 불가능한 영역은 그 되게 신기한 게 20년 전에 만들어진 게임이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축을 해놨다는 게 그게 또 사람들이 갓게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이 게임이 디아블로잖아요. 디아블로가 나오는 곳이에요. 베노브이블이라고 이제 스킬 초기화를 해주는 퀘스트가 있어요. 그 퀘스트를 이제 하고 올 겁니다. 이 디아블로를 잡기 전에. 그리고 이제 이 디아블로를 잡으면서는 조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상점런이라고 이제 하는 거 하나 보여드릴 건데 텔레포트를 아이템을 사면 쓸 수 있습니다. 아이템에 달려있는 스킬 옵션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그래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천천히 보면은 시간도 많이 가고 계속 이렇게 시간은 흐르고 있겠죠? 이 아이템 자체가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을 시켜주기 때문에 필요해요. 어서 와라. 근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
나왔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진짜 뒤지게 안 나온다, 그렇게 안 나온다. 제가 보통 여기서 꺼요. 제가 지금은 1시간 반인데 평상시 평균 드루이드로 여기 도달했을 시기가 48분에서 한 50분 정도 돼요. 지금은 되게 좋은 분들이 계셔서 빨리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지금 제가 2번인지 3번인지 정도 본 것 같은데 30번, 40번을 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만해야겠다 하고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1렙부터 시작. 그러니까 이게 기록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해놓은 그런 판으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텔포봉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에서 크게는 한 8분, 작게는 5분 정도까지 기록 차이가 나줘요. 디아블로는 이제 호랑이가 있는데 이 레이저가 있죠? 이 레이저를 많이 쏘면 호랑이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맞아갖고 버틴다? 버텨지지도 않아요. 그냥 죽어야 돼요, 보통. 그래서 제가 아까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한번 살아볼게요. 타이밍 이게 이래요. 이게 그래서 보통 평상시에 제가 그냥 죽으면서 해요. 그럼 이거를 안 죽으면서 해봐 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이제 안정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떨어져서. 드루이드 스킬 포인트 메커니즘이 이 스킬 한번 봐보세요. 3개로 나눠서 나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만약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 3개의 줄기가 안 맞아요. 근데 가까이 붙어서 때렸을 때는 이 3개의 줄기가 붙는 데미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서 토탈바 바로 열고. 이게 잠깐 말하다 끊겼는데 이게 그러니까 생소한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하는 거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파밍할 거 다 하고 세팅할 거 다 하고 해서 와서 잡으면은 완전 그냥 일반 모브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언제 하고 오냐. 이 스피드런이라고 시간이 없는데 그거를 하고 올 시간 따위는 없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 다 죽어갑니다. 끝나가니까 신발 하나 이런 게임이에요. 아니, 옵션은 당해낸 게 더 안 좋네요. 이게 만약 또 좋게 나왔으면 여기서도 꺼요, 제가 한 번씩. 기분 안 좋아가지고. 좋게 와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다 왔거든요. 이제 다 왔는데 초반에 빨리 나와서 계속 스노우볼을 크게 굴려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 이제 마지막 몬스터 바알. 네, 이제 바알 남아 있는데요. 바알을 잡으러 가기 전에 스피드런 때 하나 사용하는 빌드가 하나 있긴 있는데 액트5 마을을 나와서 2번째 필드가 있어요. 바바리안들이 붙잡혀 있어요. 이 액트5 자체가 바바리안 컨셉이거든요. 바바리안 이제 NPC들 대화는 안 되지만 그냥 이제 블러리 있죠. 나가면 있을 거예요. 이런 시체들. 얘네들이 이제 붙잡혀 있는데 3부대가 붙잡혀 있어요. 이 3부대를 구했을 때 룬을 보상으로 줍니다. 날, 오르트, 칼 3개의 룬을 보상을 주는데 그중에 이제 오르트 룬이 무기 수리를 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룬이에요. 이 텔레포트 수리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상점에 수리하려면은 33번 기준으로 87,000원 정도.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은 36,000원. 사실상 이제 수리가 어렵죠. 그 오르트 룬이라는 룬이 있으면은 수리를 한번 공짜로 할 수 있어요. 꼭 필요하다는 요소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조건이 갖춰졌을 때 좋은 기록이 나와주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텔레포트를 많이 써서 갔어요. 빨리 그 용병들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이 텔레포트를 다 써긴 썼는데 그 용병들을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거기서 시간을 다 소모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차라리 그걸 할 시간이 아까웠던 거죠. 손해를 많이 봤던 거죠. 그래서 이게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금방 찾고 내가 진행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바를 구해서 가는 거고 만약에 보니까 내가 금방 못 찾을 것 같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진행을 해버리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한번 풀터는 보고 갈 건데 안 보이죠? 이러면 텔레포트는 텔레포트대로 손해보고 바바는 바바대로 못 구하고 손해는 손해대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찍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순간순간의 판단이 결국 기운이더라고요. 이 맵을 진행을 할 때도 이렇게 대각으로 올라가면 좀 좋아요. 그러면 이제 막히는 곳이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이해가 막혔거든요. 차라리 이제 이렇게 직진을 하다가 가면 막히면 계속 직진으로 가다가 다시 꺾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동선 낭비가 생기는데 대각으로 올라갔을 때는 동선 낭비가 그래도 조금 줄이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각으로 올라가는 걸 또 선호를 하고 여기서도 계속 이 방향성이 보면은 이 맵 때도 이 진행 방향으로 가면은 다음 맵이 나와요. 여기 밑에 바로 다음 맵 나올 거예요. 얘네가 이제 삼바바 형제라고 합니다. 한 마리 보고 갔어요. 좀 몸이 좀
얘가 제일 약한 친구가 캐릭터의 특성상 지금 저렇게 막 돌고 있는 친구, 또 이렇게 점프 도는 친구, 얘를 잘 잡는 또 클래스가 있는가 반면에 또 얘를 못 잡는 클래스가 있고 이런데, 이 드루이드 기준에서는 이 지금 도끼 들고 있는 이 친구, 이 친구는 굉장히 빨리 잡아요. 저 친구가 불속성에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이 두 친구는 보통 이제 폴드나 번개로 조금 빨리 잡는 약간 그런 친구들인데, 드루이드는 보시다시피 불계열의 지금 스킬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두 명은 좀 처리가 되는 편이에요. 절대로 다이다이도 안 되는 게, 아까 보시다시피 아주 데미지가 엄청나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대1이잖아요. 피하고 충분히 처리가 되겠죠. 이 세계석 성체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 없습니다. 2층만 있어요. 액트 1의 카타콤 2층, 액트 3의 증오에서 온 2층. 이렇게 이제 웨이포인트 3법칙이 유지가 됩니다. 카타콤 같은 경우에도 2층에 웨이포인트가 나왔을 때 오른팔 기준으로 갔을 때 다음 맵이 나와주고요. 액트 3 증오에서 온도 웨이포인트가 나왔을 때 왼쪽 기준으로 갔을 때 다음 맵이 나와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월드스톤. 여기에서는 웨이포인트 기준 오른쪽. 근데 그 외에는 이제 운의 요소예요. 글리치가 하나 이제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최선을 다할 건데 시간과 무빙을 정말 정확하게 해줘야 하는 그런 버그예요. 바알을 잡기 전에 5번의 부하가 나옵니다. 이제 엘리트 부하들이라고 해야 되죠. 그 부하들을 원래 정상적으로 5번을 다 잡아야 바알의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문이 열리고,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인데 그 부하들을 스킵시키는 버그예요. 5번의 부하들을 안 잡고 넘어갈 수 있는. 당연히 잡고 넘어가는 거랑 또 걔네를 그냥 스킵시키고 넘어가는 거랑은 시간 차이가 당연히 나겠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평상시에 저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겸손 떼고 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3층이고 3층 다음이 마지막 맵입니다. 이제 이 몬스터들 다 잡히고 나자마자 글리치 시작입니다. 이게 시간이 정확하게 저는 5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 친구들은 뭐 4.5초라고 하고 뭐 또 어떤 사람은 2초라고 하고 그러는데, 시간대를 맞춰서 여기서 바알 웃음소리가 끝날 때 이 지점으로 이동을 해요. 정확하게 5초가 될 때 여기를 찍었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를 정확한 템포를 맞추고 정확한 타이밍을 맞췄을 때 바알 부하들이 스킵이 돼요. 말없이 최대한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망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부하를 나오게 하죠. 5초를 제가 세면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세요. 제가 글리치에 약해요. 죄송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캐릭터는 그나마 좀 빨리 잡는 편이라는 게. 한 번은 된 것 같네요. 있을 것 같고. 조금 빨랐던 것 같은데.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패를 하면 우리 유권인들 생각에선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실패를 해도 한 번을 성공했을 때 그만큼 또 그 몬스터를 안 잡는 시간을 더 줄 수가 있으니까, 실패를 하면 그만해라 약간 이런 게 아니라 또 계속 똑같이 실패를 해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바알 찾겠습니다. 바알 잡을 때도 디아블로 잡을 때랑 동일하게 많은 분들이 진짜 해보시는 성질이 나빠지는 것도 나빠지는 거고 상당히 화가 많아집니다. 근데 또 이제 그 화를 또 표출을 잘 하시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동신TV 채널이고요. 동신이라고 검색하시면 보통 동신TV가 제일 상단에 나옵니다. 여기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